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죠. 짜릿하죠. 초스피드인데,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에요. 다 관련 있어. 윤석열보다 어쩌면 김건희가 더 관련 있어. 특검 그만큼 패키지. 국정 이상해졌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보복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이재명 정부가 욕먹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써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갖고 가잖아. 보복하려면 뭐 당한 게 있어야 보복을 하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네. 당한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루는 주요 내용을 한번 연합뉴스 자료로 한번 봐봐요. 봐봐. 여러분 글자로 안 보셔도 돼요. 깨알 같다. 양만 보세요. 양만. 깨알 같습니다. 그 중에 김건희 양이 가운데예요. 예. 압도적이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수사 중 인지된 사건. 그거 추가되는 거예요. 와, 3년 동안 저렇게 나라 말아먹었다는 거고 저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 중 인지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더 빈칸을 채우겠죠. 슬픈 일이에요. 야, 정말 슬픈 일입니다. 대하 드라마가 나올 법도요. 신명투 해서. 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대충 저 정도니까. 근데 제3대 특검에 김건희, 윤석열이 다 연관돼 있다. 최명 특검. 연관돼 있죠. 윤석열의 경로,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 이정호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가 저지른 비리는 다 윤석열의 용인 아래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지. 그다음에 내란 특검. 지금 내란마저도 김건희 지시였을 거라고 그렇죠. 하는 의혹이 있어요. 힐건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얘기도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결국 홍준표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 제대로 받으면 국민의힘 해산된다. 각자 도생 생각해라. 와, 저 깨알 같은 저 글자들을 보니까요. 숨이 턱 막히네 아주. 보험 약관보다 작죠. 네. 자, 어제 이게 통과되고 이제 제가 공포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3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환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입니다.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국민 100% 만족하는 건 없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 불편하겠지. 다만 이렇게 해서 정상화 시키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정도였어? 진실을 여러분 다 알게 되죠. 주위에 보시면은 김건희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가 다 해먹었다며. 그렇죠. 근데 해먹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그래서 밝히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란도 뭐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관여가 돼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밝혀야 된다는 거고. 언론이 외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네. 설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진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죠. 검찰청 한 개가 만들어지는 120명의 특별검사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검을 누구로 지명할 거냐. 여기 지금 뭐 김양수, 조은석, 한동수.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벌써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이 총장일 때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윤석열과 맞섰던 바로 그분. 네. 저번에 예전에 국회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거 보니까 정말 똑부러진 분이더라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고 네. 지금 마음속에 벼러놓은 그 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공정하게 써주겠죠. 저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으로 감찰부장을 해서 검사들을 감찰하려고 했지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해서 사실 윤석열 때 검찰은요 로펌이었잖아요. 가족 로펌. 그래가지고 막 고발 사주까지 했던 바로 이 상황에서
상징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저 특검 3개 중에 누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 정해지겠지만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좀 기분이 좀 굉장히 후련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극 시나리오 같아요. 윤석열을 부탁해. 법으로 응징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사심이 있어야지만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적을 갖고 있었으면은 특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아니 나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당적을 갖고 있었다는 건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공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당적을 한 번이라도 갖고 있었으면이라는 조건이어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여러 법조인들을 보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때 모습 보니까 이 양반은 정말 떡 부러지겠구나. 일 보통은 잘하시겠구나. 윤석열한테 포섭되기 쉬워요. 그 자리 감찰부장으로 있을 때 포섭되기 쉬운데 자기의 어떤 쉽게 표현하면 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킨 사람이에요. 네. 저런 사람들이 특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 국민이 윤의 경로를 듣기 전에 먼저 혼자서 다 받아낸 분이잖아요. 예, 제대로 복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잊혀졌던 세관 마약 밀수 외압 의혹 정권 바뀌자 합동수사팀 출범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오늘 그 백혜령 경장이 다른 방송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폭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74kg가 아니라 네. 원래 300kg가 넘는 마약이 유통됐다. 금액으로는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상설 특검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특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왜 기사에서 다들 안 받아요? 그러게요. 임페라토르 싱귤라리스님이 인천 세관 마약 300kg은 드러난 게 그 정도이고 강릉 선박 2톤 추정 코카인은 공개도 안 됨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자, 아니 왜 연구 집권하면은 있잖아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그 연구 집권하는 장기 집권하는 대통령이 마약 사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김건희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 마약 수사했던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수사에서 일단 잡고 시장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 물건으로 그냥 독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매점 우리가 매석? 그렇게 의심했던 부분이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미친 것들이다. 왜냐하면요 공직자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M1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만 잡돌이하듯이 수사해갖고 나오는 것도 없었잖아요. 이게 되게 억울한 측면이거든.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야 너 불법이야 해놓고 낙인 찍어놓고 계속 검사들 돌리잖아. 윤석열 편들어 뺑뺑 돌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에 뭐 검사가 120명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뭐 몇백 명 한다고. 이재명 후보였을 때, 이재명 당대표였을 때는 150명의 검사가 달라붙었잖아요. 뭐가 맞습니다. 많습니까? 뭐 5개의 나눠져 가지고 네. 150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뭐 3건인데 전 적당하다고 그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볼 게 없어가지고 새날 보시는 혹시 이직 여러분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검사들을 한 150명 돌렸는데도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남 FC에 광고 유치해놨더니 정치적 이득이라고. 그걸 정치적 이득이라고. 아우 나 진짜 요즘 욕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 나도 이재명 정부에서 좀 아름다워. 권리당원으로서의 품위. 집권 여당 권리당원. 그러니까 부스럭하는 소리를 듣고 돈 세는, 봉투다. 돈 세는 소리다. 예. 그런 짓 했던 놈들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는 건데 그런 자들은 영원히 공직에 앉히면 안 됩니다. 그 김건희 보도가 이제 짜투리처럼 나오고 있어요. JTBC는 아마 김건희하고는 뭔가 철천지 왼수가 졌나. 거의 매일 단독을 내고 있는데. 김건희는 조선일보를 박살낸다고 그랬는데. 건진과 김건희 문자 확인, 인사청탁 불만 쏟아내자 곧 확인드리겠다. 그러니까 건진이 김건희한테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저런 식으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건진법사가 뭔데 자기가 이 정부 만들어지는 것에 희생양이 됐다고 스스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건진은 최은순의 영혼 소울메이트야. 통화를 자주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소 가죽도 벗겨주고.
산소를.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진이 이런 게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현 대통령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참죠. 당연히 참지. 왜냐면 바쁠 건데 내가 부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난 그것마저 잘 안 해요. 근데 얘는 대통령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연락드리겠다. 이 문자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은 샤넬백 교환 그때 문자 주고 받았는데도 여사는 모르는 일이다. 사실 그 있잖아요, 저 김건희의 이렇게까지 오래된 하나. 무술이. 비서. 어. 예. 그 친구랑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 그 김건희의 가장 오래된 무술이가 슈킹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만든- 있어. 아, 오래가고 꼬리 자르기 있나요? 식으로. 그 비서는 보통 디렉션을 주는 사람의 그 자체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다 덮어 쓰기 전에 뭔가 진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얘 내가 직접 받기 불편하면은 네가 받아와 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쪼매난 파우치 같은 거는 이제 야야 너 이거 가져 수고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음. 이거죠. 근데 최재형 목사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줬다는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그건 3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저 통일위원한테 받은 백 지금 2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드러난 것만. 중간에 막 바꾸고 막 하는데 저 기본 1,000만 원짜리예요. 저 유경옥이 아까 말한 무술이 그 유경옥이한테 줬다. 나 김건희한테 준 게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경옥이가 배달 사고 쳤다. 배달 사고 났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경옥이한테 가서 바꿔오라고 다 시킨 것도 건진법사고 네. 김건희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윤석열이 한 말로 돌려드릴게요. 그거 그냥 5년짜리가 그냥 겁이 겁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3년짜리인데 씨발. 연구 짓고 하려고 그랬거든. 코스모스 졸업. 예. 아 나 진짜 김 여사 김건희 명의 문자로 번호로 문자했다. 김건희 측과 연락한 것이다. 지금 김건희는 건진도-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근데 건진도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억울하죠. 아니 그 유경욱이 보고 줍니까 그거를 김건희 보고 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어저께 그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다. 여기 이제 최혜병 특검과 연관이 있는데요. 요건 재밌는 게 공수처가 특검 출범하기 전에 지금 미리 모아주는 거기가 특검 샘플처럼 이렇게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 그 형 있잖아요, 저 공수처장 형 예. 동훈이 형. 동훈이요. 동훈이죠. 동훈. 예. 가발 안 쓴 동훈. 동훈. 너무 크게 웃었어. 오동훈. 2024년 9월 4일 날 국회 예결특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나왔잖아. 이번에 나왔죠. 700에 8080. 8080. 800에 7070. 7070 나왔잖아. 그 윤석열이 쓰는 공간이었대. 거기가 이번에 나왔다. 윤석열이는 술 먹고 있어 밖에 나가 있었고 누군가 들어와 전화를 했나? 근데 그때 전화를 했던 대상들이 장관급 막 그래요. 여기 주진우도 들어있어요. 어. 예. 주진은 피의자입니다 이제. 아. 자, 전화 내역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이런데 어디서 꼬리를 빼요. 네. 이제 최혜병 특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증거인멸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디지털 시대라.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죠 백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디 불태워버리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로 만들어진 증거. 핸드폰에 모든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디지털로. 비아폰도 포렌식 됩니다. 네. 자, 공수처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뒤에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짤을 먼저 할 건데 그 전에 광고 짧게.